그 에너지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도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에너지띠는요, 고체 에너지띠는 너무 쉬워서 뭐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죠, 뭐, 정리는요. 일단은 중요한 게, 이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다 꽉 채워진, 근데 여기 다 있어요. 원자들이 꽉 채워졌다 그랬죠. 여기 이제 채워지다가만, 원자가띠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그 전자들이 다 채워져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맨 위에 층에 있는 뭐 전자가 들어가 있는 그 띠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바로 위에 띠가 바로 위에 있는 띠가 이제 전도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사이의 틈을 뭐라 그러죠? 사이의 틈을 이제 띠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띠틈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좋으냐 나쁘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원자가띠하고 전도띠는 띠틈이 거의 없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 도체예요. 근데 도체라기보다는 사실은 금속이에요, 여러분. 별로 좀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아시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자가띠하고 전도띠 띠틈 사이에, 그러니까 띠틈이 거의 없는 게,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죠. 없는 쪽이 다 금속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열에너지라든가 어떤 그 전기적인 전이차를 준다거나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바로 어떻게 해요? 전도띠 위로 바로 튀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니죠? 예, 그러면서 얘네들이 전기를 이제 운반하는 운반자가 되기 때문에, 전기 운반자이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게 되죠. 반면에 원자가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이 간격이 굉장히 넓은 놈이 있어요. 띠틈 간격이 굉장히 넓은 경우가 있죠. 이때는 뭐다? 이쪽 위에서 여기로 올라가기까지 또 에너지가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잘 올라가지도 못하죠. 이 경우가 이제 부도체, 나무 같은 게 부도체입니다. 부도체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똑같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부도체 또는 전기 회로에서는 절연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단어 유전체라는 표현도 씁니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에 비해서 좀 띠틈 사이에 원자가띠가 있고요. 띠틈 사이 간격이 부도체보다는 좀 덜, 그러니까 간격이 좀 덜 넓은, 그러니까 조금 좁은 이런 곳이 있어서 웬만한 충격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죠. 빛에너지나 열에너지나 전기적인 어떤 전이차를 준다거나 그래서 바로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전기가 좀 잘 통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실리콘, 절마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 반도체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저항값, 전기적인 저항값을 보면,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온도에 따라서 얘가 가지는 전기 저항 있잖아요. 전기 저항값이 온도에 따라서 어떠냐면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열 에너지를 받으면은, 즉,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어때요? 그 에너지를 받고 위로 뛰어오르는 경우가 많죠. 전자가 이 전도띠 쪽에 많다는 얘기는 전기 전도성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또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곡선을 가져. 온도에 따라서 좀 작아지는. 반면에요, 금속 같은 경우나 특히 부도체는 워낙에 크니까, 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안에 도체, 금속 내부를 보면 원자 핵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 핵들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전자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전이차를 걸어주면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는데 얘가 어때요?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결단코 이렇게 쫙쫙 무슨 좀 가지런하게 팍팍팍 이렇게 통과하지 않잖아요. 이 중간에 가다가 계속 어때요? 원자핵에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이렇게 간다고요. 예,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자핵이 가만히 있지 않죠. 원자핵이 어때요? 진동을 합니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겠죠.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또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요. 온도가 그냥 올라간다는 건 그 물질을 구성하는 그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운동 에너지가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진동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회전. 이게 다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를 좀 거시적으로 보는 게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원자핵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을 때 전자가 통과하는 것보다 움직일 때 움직이는 놈 사이로 통과하는 게 더 어렵겠죠. 그래서 저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내용은 그냥 아시지 않아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이 특성, 소도체, 부도체, 반도체, 그 특성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도핑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순수한 실리콘을 그대로 이렇게 반도체 소재로 쓰지 않습니다. 그 순수한 반도체에 약간의 불순물을 내요. 약간의 불순물을. 불순물이라는 건 순수한 반도체 이외의 물질이죠. 보통 실리콘 또는 절마늄 같은 순수한 반도체 결합체에다가 그 3가에 해당하는 원자가 전자가 3가 또는 5가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이 반도체의 그 특징이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불순물 섞는 거를 뭐라 한다? 도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좀 그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실리콘이 이렇게 있어요. 실리콘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실리콘 이렇게 놓으면, 실리콘은 이 실리콘이나 절마늄은 다 이제 4가입니다. 즉 결합하는 결합팔 또는 원자과 전자의 수, 이것이 이제 요게 나타내는 의미죠.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따로따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화학이나 물리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이나 다 같이 연관성이 있고요. 어느 한 과목을 잘하면 또 다른 과목에 또 그 혜택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도 가능하면 이제 통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너무 그 과목별로 따로따로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지은 대에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결합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얘도 팔을 내밀고 얘도 팔을 내밀고 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불순물을 섞습니다. 3가인 놈을 섞는데요. 3가인 놈을 섞으면, 예를 들면 3가인 놈이 뭐였죠? 붕소를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요? 붕소인 놈을 넣어보면요, 결합팔이 얘는 3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는데, 여기는 결합팔이 없죠. 여기는 이제 결합하려고 전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 결합팔이 없습니다. 요게 마치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요게 이제 원래 여기에 그 구멍에, 이제 구멍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구멍 안에 전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쵸? 이 구멍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적으로는 채워지면 딱 중성이 돼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데, 전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놈이기 때문에 여기를 플러스로 봅니다. 플러스로. 요거를 뭐라 하냐면 군형이다. 그래서 양 플러스인 군형. 그래서 양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3가인 놈을 이제 불순물로 첨가한 도핑 방식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양공이라는 군형이 생기는, 그래서 요 양공에 이 좀 재밌는 게,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전이차를 걸어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던 전자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전자가 플러스에 끌려서 또 마이너스에 밀려서 어떻게 해요? 이 전기적인 전이차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군형에 퐁당 이렇게 빠져요. 퐁당 빠지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결합팔이 될 거고, 여기는 원래 있던 전자가 어떻게 해요? 빈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원래 플러스인 놈이 마치 어떻게 한 것처럼 이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쵸?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어디요? 요쪽 군형으로 퐁당 빠지느라고 이렇게 이 구멍이 생긴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때는
마치 뭐예요? 플러스인 어떤 입자 같은 이 양공이 이렇게 이동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지금 불순물 이 도핑에서는 양공이 전하에 여기 또 그랬죠. 여기 있던 전자가 어때요? 이렇게 또 이쪽 구멍으로 이렇게 퐁당 빠지면 여기 또 다시 싹 정상적인 결합팔이 되고 여기는 다시 이제 구멍이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던 양공이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예. 이렇게 양공이 마치 전하 운반자처럼 그 역할을 하는 이런 반도체를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반면에 또 이걸 그려야 되네. SI 가운데는 좀 놔두고요. 이번에는 결합팔이 몇 개, 5개짜리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예를 들면 여기다 인 같은 오가를 집어넣으면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 결합하고 결합 이렇게 결합 했는데 하나, 둘, 셋, 4개로 해서 이렇게 결합을 했는데 하나가 남죠. 결합하지 않은 팔이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요 전자. 요게 이제 보통 뭐라 그러면 남는 전자라서 옛날에 잉여 전자라 그랬는데 그냥 전자라 그래요. 전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다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딱 전이차 전압을 걸어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덜렁거리던 놈이 어때요? 뚝 떼어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예. 여기서는 이렇게 남는 전자가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해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하겠죠. 요런 거, 즉 오가를 섞는, 그래서 불순물을 섞어서 만들어낸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전하 운반자가 뭐라고요? 양공, P풀 이렇게 외워지는요. N형 반도체는 전하 운반자가 뭐예요? 전자죠, 전자. N마라고 저기 있는데 N마, P풀, N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